이번에는 깨끗한 피부를 만나볼게요. 이 피부의 불청객 건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 선생님의 세 번째 수업입니다. 네, 정신적으로 무장을 단단히 했으면 이제 깨끗한 피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죠. 궁금해요. 이런 깨끗한 피부, 맑은 피부를 우리가 다 원하는데요. 이거를 위협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바로 건선이라는 질환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건성이랑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뭔가요, 정확하게? 네, 우리가 흔히 저 건성이에요, 건성습진이에요 하는 경우에는 그냥 건조해서 피지 분비가 적어서 가려움증이 생기는 건데요. 이 건선이라는 거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발음만 비슷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선은요, 세포가 빠르게 증식을 하고 탈락을 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두 개의 공통점은 가을, 겨울에 심해진다는 것이지만 원인하고 치료 방법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은 건선이 뭔지, 증상, 원인, 치료, 관리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피부 주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정상 피부는요, 28일을 주기로 해서 새 세포가 생기고 증식이 되고 각질이 배출이 돼요. 그런데 각질인 거죠. 네, 4주마다 바뀐다는 거죠? 맞습니다. 4주마다. 근데 이 건선 피부는요, 7일 만에 새 세포가 생기고 탈락이 되면서 결국은 빨리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하얗게 은백색 각질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아토피 아시죠? 네. 이거는 이런데 접히는 부분에 많이 생기는데 이거는 반대로 이런 팔꿈치나 무릎 같은 데 건선은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게 생기면요, 이제 보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꺼려지고 네.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부가 두꺼워지고 발진이 생기면서 이렇게 각질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얗게 막 몸에 떨어지고 옷에 떨어지니까 어머, 이거 사람 안 씻나? 막 지저분한가? 이런 생각도 오해를 받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요. 근데 이게 피부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등이나 엉덩이 이런 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손톱, 두피 이런 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손톱에 생기는 경우, 발톱에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두꺼워지고 변색이 되다 보니까 무좀하고 굉장히 혼동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피에 생기게 되면 사진처럼 비듬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꺼워지다 보니까 각질이 생기면서 나 비듬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피 건선의 초기 단계는 우리 머리에 생기는 비듬 있죠. 그게 이제 지루성 두피염이거든요. 지루성 두피염하고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사실 지루성 두피염은 각질이 좀 유분이 많은 각질이 생기고요. 그리고 좀 가려워요. 근데 건선은 두꺼운 대신에 그렇게 가렵지 않다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두 질환 다 스트레스인 게 뭐냐면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이게 탈모까지 생겨요? 탈모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방치를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건선은 그러면 왜 생기는 건가요? 그쵸. 저 왜 이런 질환이 생겨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원인이 조금 있다, 면역학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증식이 막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악화 요인은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악화를 시키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인은요,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쾌분허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상처가 나면 이게 아무는 과정에서 면역세포가 잘 반응을 해서 상처가 치유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정상적인 치유 과정이 되는데 건선 환자들은요, 이런 정상적인 치유 과정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자극을 받게 되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막 빠르게 증식을 해서 새로운 건선이 또 생기게 됩니다. 아, 이게 악순환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이게 저렇게 허옇게 생기면 막 제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 각질을 억지로 떼거나 하면, 때를 밀거나 하면 건선이 그 자리에 옆으로 더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인은요, 균에 감염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이 되면 우리 몸은 면역세포가 발동을 해서 얘네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 건선이 또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선 환자들은요, 감기 한번 심하게 앓고 나면 건선이 되게 심해졌다.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인은 계절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요새 엄청 추워지고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또 난방 때문에 실내 습도도 굉장히 낮아지는데 그러면 건선이 또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북유럽 같은 위도가 높은 곳 있죠. 이런 데는 춥고 건조하다 보니까 더 발생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 궁금한 게 우리 엄마들 저도 좋아하는데 사우나 이렇게 많이 가는 분들. 저도 좋아해요. 이게 사우나 가서 막 때밀고 뭐 이런 거 어때요? 건선 환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사우나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네. 땀을 오히려 뺐는데 땀을 빼니까 더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쵸. 아, 빼니까. 네. 그래서 이게 건조하면 건선이 심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박박 때를 밀거나 하는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크럽제 같은 걸로 저 각질 다 밀어버리고 싶잖아요. 맞아요. 스크럽제 사용하면 각질이 더 떨어져 나가면서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보습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샤워 후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몸 전체에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겹겹이 좀 잘 발라주는 게 좋고 진짜 피부가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보습제 오일 같은 거를 조금 이제 같이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많이 건조한 이런 팔꿈치나 무릎 같은 경우에는 랩을 좀 씌워놓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다고 보습제 안 바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남자들 특히. 예, 접니다. 그게. 예. 좀 열심히 발라요. 그러니까 이 보습 예. 관리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게 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방하는 거 말고는 없나요? 치료는 혹시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예방, 이제 악화 요인을 알았으면 치료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정확한 원인이 아직 없기 때문에 치료가 사실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선 치료의 목표는 뭐냐면 완치보다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잘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선은 이제 발병하는 환자의 나이, 증상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르는 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는 약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 아시죠? 예. 이게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근데 좀 스테로이드 부담스러운데. 맞아요. 예. 너무 오래 쓰다 보면 피부가 얇아지는 부작용 같은 게 굉장히 많고요. 또 끊으면 건선이 더 악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거를 약국에서 막 사가지고 그냥 막 바르다가 말다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 후에 바르시는 게 좋고요. 사실 이 건선의 중요한 연고는 비타민 D 제제입니다. 의외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세포가 너무 빨리 증식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이 증식을 정상화시키는 게 바로 비타민 D 제제 연고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원에 처방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약이긴 한데요. 이 비타민 제제 연고는 치료의 중심이긴 하지만 바로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환자들이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요즘은요, 비타민 D 제제에 스테로이드 연고가 아주 소량 들어있는 이런 제제들이 나와서 건선 환자들이 쓰기가 편한 게 있고, 두피 건선 같은 경우에는 연고가 끈적거리면 또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겔 타입, 물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방법은 광선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광선 치료요? 이게 무슨 치료인가요, 그게? 네, 광선 치료라는 게 이제 햇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UVA. 근데 그 건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햇빛 맞습니다.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이 햇빛 중에서 이제 파장을 뽑아가지고 만든 기계예요. 주 2, 3회 정도 치료해야 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기는 한데 피부과에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치료기는 합니다. 근데 모든 피부과에서 하지 않고 자주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좀 있어요. 이런 통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 이거 딱 보면은 이렇게 태닝 기구 같이 생겼는데 그러게요. 그냥 밖에서 햇빛 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햇빛에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무 자극을 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를 써야 돼. 자외선이 너무 강하지 않은 오전 10시 이전이나 4시 이후에 살살 산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이 피부가 붉어지거나 화상처럼 따갑게 느껴진다면 좀 과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나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당량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이 너무 세지 않은 시간대에 네. 그럴 때 이제 밖에 다니면서 하면 좀 도움이 된다라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먹는 약을 심할 경우에는 처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면역 반응을 좀 정상화시켜주는 게 목적인데요. 면역학적 치료, 생물학적 제재 치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 몸 상태를 피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차 병원, 대학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들의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건선 진단을 받은 분이 계시네요. 근데 꾸미는 걸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화장이나 염색을 자주 하시는데 건선이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이거를 또 가리고 싶어서 화장을 하거나 염색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때까지 강연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화장품에는 알코올이나 향 보존제가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로 쓰시는 게 좋고요. 밑화장으로 좀 보습을 충분하게 해주고 가볍게 화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지울 때도 자극이 없는 약산성 클린저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할 때마다 심해진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염색약은 뭐 두말할 나위 없죠. 여기는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피 건선이 있다면 탈모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염색은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수업 잘 들어봤습니다. 김현진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